네, 반갑습니다. 클리드 에듀의 남은상 교육이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생각나 생각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공해드렸던 교육 정보들이 주로 바로 생각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안내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계속 교육을 이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바로 생각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2016년부터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학생들을 바로 생각나 프로그램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5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교육에서도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정규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지금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많이 늘었잖아요. 이와 같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들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교과서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인천 지역에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학교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학습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대기업 등 성인 교육들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라던가 정부기관이라던가 대기업과 같은 곳에서 업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특강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 프로그램의 핵심 개념은 어떤 거냐면,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눈이나 귀 같은 것으로 감각이 이 정보들을 해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소실되지 않고 장기 기억으로 넘기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정보에 부호를 붙이고 정리해서 다시 활용하는 훈련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어가 메타인지인데요. 메타인지는 초인지라고도 부르고요. 나를 아는 또 다른 나의 눈, 바로 이것이 메타인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 얼마나 선명한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메타인지인데요. 실제로 최상위권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확인을 해보면 어떤 암기력이라던가 지능지수의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단 메타인지의 차이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얼마큼 잘 이해하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 바로 생각나 생각법을 계속 훈련을 하면 이 메타인지가 발달할 수 있어요. 지능지수는 거의 타고난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지만, 메타인지는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뇌는 쓸수록 발달한다라는 이 뇌의 가수성이 바로 메타인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전을 시키는지 조금 더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신경세포 전체 덩어리는 이렇게 생겼죠. 그랬을 때 정보는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정확한 신호로 반복을 하게 되면 미엘린 수초라는 것이 발달을 하게 돼요. 마치 전선에 피복이 쌓이는 것 같죠. 피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도. 피복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전기도 소실되잖아요.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이 신경을 통해서 자극이 전달이 될 때 정확한 신호로 반복할 경우 미엘린 수초가 발달을 하고 신경세포들이 피복이 되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자극이 쭉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점프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소실이 줄어들겠죠? 더 빠르겠죠. 그래서 반응도 빠르고 자극도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똑같은 자세로 몇천 번씩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범주화인데요. 일단 주어져 있는 정보를 명사구 형태로 축약한다 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주어져 있는 정보를 꾸미는 말이나 서술하는 말을 모두 빼고요, 정보만을
정리해서 먼저 묶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 중에 의미상으로 연결되는, 즉 묶을 수 있는 덩어리끼리 묶은 다음, 의미상의 덩어리로 묶은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바로 제목을 붙이는 겁니다. 제목을 붙여주는 거예요. 뭐랑 비슷하죠? 네, 흩어져 있는 파일들을 같은 특징이 있는 파일들끼리 모아서 폴더에 집어넣고 그 폴더에 이름을 붙이는 것과 같은 행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조화 작업인데요. 구조화 작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범주화한, 즉 덩어리로 묶어 놓은 것들을 논리적 구조에 맞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배치의 원칙은 첫 번째,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하위 계층,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배치를 하는 거고요. 위에서 아래로는 같은 성질의 것, 동류한끼리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포함 관계,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위에서 아래로는 동류한끼리 정리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신호로 반복하는 훈련이 바로 이 부분이죠. 구조화하는 것. 정보를 정리해서 구조화한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는 방식에 노트 필기법이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근데 노트 필기법은 물론 좋은 학습 방법이지만 이제 프로그램화 시켰을 경우에 장점은 뭐냐면 1차적인 결과물, 그 다음 수정 결과물들을 매번 따로따로 비교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 어떠한 모바일 기기로라도 꺼내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즉 주어져 있는 것을 수정하면서 또 뭐 첨삭도 하고 삭제도 하면서 이렇게 가다듬는 모든 과정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 언제든 꺼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프로그램화 하게 된 것입니다. 좀 예를 들어 보면 문화라는 정보들이 있죠. 제가 이거를 좀 지울 수 있게 해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지울게요. 아랫부분을 이렇게.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문화라는 카테고리 안에 장례 문화와 제천 행사 문화가 있다. 그러면 장례의 방식, 장례의 대상, 부장 품목, 순장이기 때문에 부장 품목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다음과 같이 구조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화 방식을 반복 훈련하는 거죠. 같은 정보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성격의 정보에서는 이거를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살펴보시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자, 한번 같이 해보시죠. 자, 4가지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이나 서술어 빼고 명사구, 명사들만 정리를 해봤을 때 이러한 정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목이 없었죠. 그럼 제목을 만들어 붙이는 겁니다. 제목 붙이기 훈련이겠죠. 그랬을 때 약간 글이 위로 이렇게 좀 쪼개졌는데 휴보의 뭐 기능, 성능, 능력, 특징 뭐 이런 것들로 이름을 정할 수가 있겠죠. 뭐 정답은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지는 것이 바로 생각나의 범주화 훈련입니다. 좀 긴 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네, 잠깐 멈추셨다가 1분 후에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한 단락의 내용을 볼 때 연습해 보시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시작 문장과 끝 문장까지 빠르게 훑어보는 겁니다. 스캔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변의 유럽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끝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대표적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 글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주변의 대표적 유럽 음식. 그러면은 대표적 빼고 대표 유럽 음식 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겠네요. 자, 정리를 할 때는 처음에 그냥
제목을 편하게 지어 놓는 거예요. 유럽 음식. 제목은 수정이 될 수도 있겠죠. 세 가지 유럽 음식이 나왔고 그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 주재료 조리법, 주재료 조리법 식사법, 주재료 조리법 대표 음식. 이런 정보들이 있었네요. 물론 이 구조화, 범주와 구조화를 통해서 정리가 잘 될 수 있어요. 내용을 파악하기도 편하고요.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소시지에는 식사법이 나와 있지 않고 대표 음식이 나와 있지 않죠. 이렇게 비교하면서 독일 소시지의 식사법은 뭐가 있지? 또는 대표 음식들은 뭐가 있지를 찾아서 추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단순히 정보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에서 혹시 누락된 것이 없는지도 이와 같이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금방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목을 다시 정리해서 바꿔줄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생각나 프로그램을 보면 마인드맵과 그 형태가 좀 비슷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인드맵과의 차이는 뭘까요? 네, 마인드맵은 우선 방사형입니다. 뻗어나가는 형태예요. 방사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들, 브레인스토밍, 이런 거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바로 생각나는 오히려 계층적으로 어떤 규칙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미상의 덩어리로 체계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생각나는 논리적인 구조, 논리적인 생각, 정보 처리, 계층적 구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범주화시키고 패턴화시켜서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건 정확한 어떤 규칙적 신호를 반복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논리적인 구조로 파악하거나, 논리적 구조라고 하면 보통 뭘까요? 공부하고 이걸 활용하고 일을 하는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기억력 뿐만 아니라 기억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에 바로 생각나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나 예를 들어서 교과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여의 건국이라는 단락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건국과 관련된 그 다음 제목들, 없다면 제목을 붙여 나가면서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여의 건국 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고구려의 건국, 즉 삼국의 건국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해 봤을 때 시기, 경제, 법률, 이런 것들이 고구려 건국에 빠져 있다면 내가 찾아서 집어넣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즉 역사를 배울 때 건국 역사를 공부를 한다라는 건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정확한 신호를 훈련하는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후감인데요. 학교에서 수업한 학생이 정리해서 제출한 산출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운이 나빠라는 책을 읽은 학생인데요. 자신이 읽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로 생각나로 책을 읽기 전부터 책을 읽고 난 후 그 내용을 요약하고 본인이 느낀 점, 추가적으로 찾아서 보충한 정보까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서 산출물을 제출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학교 수업 사례인데요. 아까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던 메타인지에 대한 부분인 건데, 내가 아는 것이 진짜 정확하게 아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명하기예요. 내가 설명해보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타인지가 높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생각나로 정리한 후에 학생들에게 방송처럼 본인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영상을 찍게 합니다. 요즘 유튜브 개인 채널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이와 같이 바로 생각나를 바탕으로 설명하게끔 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휘발성이 강한 정보를 정리하는 훈련도 할 수가 있습니다. 휘발성이 강하다, 스쳐 지나가는 정보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종이로 읽어서 읽은 내용이 까먹었을 때 다시 보거나 이렇게 신문 뉴스, 인터넷 뉴스로 보는 것처럼 반복해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보여주고 사라지거나 말로 들려주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붙잡아다가 정리할 거냐라는 훈련인데, 저희 바로 생각나 리딩 프로그램은 짧은 시간 안에 계속 글이 지나가고 없어지는 연습을 해봐요. 그랬을 때 그걸 바로 보면서 손으로 그러니까 이게 타이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정보를 눈으로 보면서 머릿속에 사전 구조화를 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정보를 보면서. 왜냐하면 쓰는 동안 정보가 사라지니까요. 인간은 두 가지를 한 번에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뭔가를 적는다? 그럼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특히 휘발성이 강한 정보를 취득을 할 때는 그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 집중을 하고요, 머릿속으로 암기해서 복기해내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바로 생각나 리딩 프로그램은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아주 큰 덩어리만 계속 탁탁탁 지나가는 글씨를 보여줘요. 학생들은 그걸 집중해서 보고 머릿속으로 구조화한 다음 바로 생각나로 복기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싹 정리해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7개월차 학생이 해낸 결과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정보를 취합을 하는 훈련을 했을 때 1년차 학생이 보여준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을 본다던가 누군가가 말로 설명하는 내용들을 집중해서 듣고 머릿속으로 구조화한 다음 구조화가 끝난 결과를 손으로 타이핑해서 쳐내는 훈련들을 다음과 같이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글로 주어져서 계속 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동영상이나 소리와 같이 휘발성이 강한 정보들도 이와 같이 구조화해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보시면 바로 생각나가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좀 명확해지시죠? 바로 정보를 분석하고 토론과 발표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강을 듣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나의 정보로 가져간 훈련도 가능합니다. 요즘처럼 비대면 학습 환경이 발달할수록 이런 능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집중력, 그 다음에 휘발성이 강한 정보를 붙잡아다가 내 머리에 넣는 훈련. 그 다음 성인들 같은 경우는 기획서를 작성하거나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계획을 정리하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고 수행하는, 즉 업무 전반에 이 바로 생각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과학습 공부에는 특화되어 있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바로 생각나 프로그램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당연히 온라인상에서 구현을 하고요, 크롬 기반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따로 깔 필요도 없고요, 프로그램 자체는 매우 가벼워서 10년 된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10년 된 컴퓨터로도 할 수 있습니다. 크롬만 있다면. 프로그램 자체는 매우 가벼워서 뭐 로딩이 오래 걸리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성을 끝냈을 때 접었다 폈다도 할 수 있습니다. 접었다 폈다. 물론 저장하고 불러오기도 가능하고요, 이미지로 따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학습을 할 때, 즉 저희는 코치진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 훈련을 온라인에서 지도해 주시는 코치진들에게 과제를 제출하고요, 제출한 과제를 코치가 첨삭을 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이나 회의에 최적화되어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짧게 저장, 파일로 저장, 정말 다양한 활용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필수적인 것만 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첨삭을 해줄 땐 선생님들이, 코치진들이 색깔을 이용해서 일정 항목들을 이렇게 더 눈에 띌 수 있게 체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제출한 것을 코치진이 수정 보완해서 첨삭해서 되돌려주고 다시 제출하고, 이렇게 교육용으로 별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클리드에듀 교육이사 남은상이었습니다. 앞으로 바로 생각나가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 또는 저희 선생님들 또 많은 성인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